디리스킹 충격이라 차이나 쇼크 덮쳤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지금 현재 봐서는요,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디리스킹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위험을 축소하자는 이야기죠.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으면 중국이 목리를 부리면 위험하다. 그래서 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나온 용어가 디리스킹입니다. 그 디리스킹은요, 유럽 제국들이 먼저 사용을 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디리스킹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서 중국을 탈출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강하니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대기업들, 중소기업들 탈중국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디리스킹의 일환이거든요. 디리스킹이 지금 중국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치명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 2분기 말입니다. 6.3% 성장했다고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 7.1%보다는 많이 못 미칩니다. 시장의 전망치 7.1%보다도 많이 못 미치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6.3%도 높은데 왜 차이나 쇼크라는 표현을 쓰느냐. 여러분, 작년 2분기 성장률을 보면 0.4%입니다. 그러면 기저효과라는 게 있어요. 작년에 2분기 뚝 떨어졌으니까 올해 조금만 성장해도 많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저효과가 나타나서 6.3%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성장률은요, 지금 기저효과 빼고요, 여기에다가 물가 인상률 빼고요, 그러면 2%가 채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암울한 전망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뚝 떨어져서 6.3% 성장하니까 차이나 쇼크라는 말이 그냥 쉽게 망합니다. 쉽게 나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이대로면 중국 따라 망한다. 이런 이야기까지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의 성장률 충격은요, 전 세계를 강타했고요. 또 디리스킹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는요, 실적의 악화까지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말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대한민국은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최종 수입 수요 감소율이 마이너스 1%만 된다면요, 대한민국은 GDP의 감소율이 제일 큽니다. 세계 주요국 중에서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최종 수입 수요가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수출을 그만큼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수입 수요가 1%가 줄어들 때 대한민국 GDP입니다. 수출 감소율이 아니 GDP 감소율은 0.069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독일은 0.028이거든요. 지금 일본은 0.022입니다. 프랑스는 0.011이고요. 미국은 심지어 0.007까지 감소하는데 대한민국은 0.069니까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실제 주요 7개국 중에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기업들의 충격 진짜 큽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주가로 보면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많이 충격을 받았는지 그 단적인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요 2015년 6월 말부터 2023년 7월 17일까지 보면요 무려 말입니다 74%나 떨어졌습니다. 강원랜드도 54%가 떨어졌고요. LG생활건강도 39%가 떨어졌고요. 호텔신라도 32%가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중국 시장만 믿고 그냥 안주하다가 뒤통수를 엄청나게 맞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중국은요 이미 한국을 이게 고가품, 명품, 최상품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화장품만 하더라도요 애국 소비라고 해서 자기 나라 화장품을 소비하는 그런 풍토가 강하고요. 여기에다가 한국 화장품 이제 고가 아니야. 이게 좋은 거 아니야. 우리도 저 정도 만들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해버리니까 화장품에 대한 타격이 지금 가장 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이 많이 국내에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카지노도 하고 그래서 강원랜드가 굉장히 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가라앉고 있고요. 면세점에서 중국인들이 싹쓸이 쇼핑을 할 줄 알았는데 싹쓸이 쇼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호텔신라의 매출액이 주가가 32%까지 폭락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잖아요. 당장 말입니다. 아모레퍼시픽만 하더라도요. 이게 올 상반기 매출이 2조 원을 밑돌았습니다. 2조 원. 상반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때까지 말입니다. 2014년까지만 하더라도 3조 8천억 원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15년 상반기에도 2조 4천억 원입니다. 거기보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업이익은요. 적어도 말입니다. 5천억 정도는 영업이익이 갔는데 1천억 원. 5분의 1 토막이 났어요. 5분의 1 토막. 그러니 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죠.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LG생활건강도 잘 나갈 때는요. 시총이 12조까지 올라갔었거든. 12조. 그런데 지금은 7조 3천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죠. 그만큼 말입니다. 차이나 쇼크가 덮쳤다는 이야기고요. 또 디리스킹을 하지 않은 기업들은 그만큼 충격적인 상황이 지금 발생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 충돌이 벌어지면서 미중 경제전쟁이 벌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 탈출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삼성전자는 굉장히 빠르게 탈출을 했죠. 중국에서 탈출해서 베트남으로 옮겼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주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삼성전자 진짜 어려웠을런지도 모릅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투자는 엄청나게 했는데 미중 충돌이 생기면서 지금 현대자동차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세계 시장 점유율보다도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은 우리 대한민국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중국의 점유율은 5%도 채 안 될걸요. 전체 판매액에.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국에 대한 탈출을 과감하게 감행한 덕분에 이게 생존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는데 디리스킹을 잘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디리스킹을 못한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충격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제2의 세계 최고의 시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시류를 잘 읽어야 되고요. 그 시류를 잘 읽어서 시장에서 어떻게 탈출할지를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크다고 아깝다 생각을 하면 이게 굉장히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말입니다. 일본이 중국의 속옷 시장이 얼마나 커? 엄청나잖아. 한 장씩만 팔아도 나는 대박이 날 거야 하면서 일본의 속옷 시장 업체들 또 생리대 시장 업체들 많이 들어갔거든요. 판판이 깨졌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들어가서 판판이 깨졌던 거 다시 한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고요. 지금처럼 가만히 말입니다. 중국 시장만 믿고 있다가는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반드시 말입니다. 시장은요. 중국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말입니다. 시장을 크게 보고 넓게 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을 때는요.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빨리 낮춰가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아마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차이나 쇼크가 우리 기업을 덮치다 못해 우리 국가까지도 덮칠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세계적인 어떤 국제 질서가 변하고요. 또 미중 충돌이 더 커지는 와중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 그렇게 찾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의 위상은 저는 다시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굉장히 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저는 반드시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